안녕하세요, 헤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6월 14일 CAT 2급 2교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형상작도 사설을 상당히 많이 해가면서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형상 작동한 거에 대해 치수 기입하고 이제 배치 작업하고 그 다음에 출력 설정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D 치고 엔터, 치수 설정부터 먼저 해야겠죠. D 엔터. 자, ISO-25 스탠다드 주석 있는데 요번에도 이제 치수 쪽에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이슈가 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있는데, 스탠다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설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근데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손대야 될 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스탠다드를 사용을 하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시험 그 응시 조건이나 이런 전체 시험 문제 내용을 보면 치수 스타일을 어떻게 해라, 뭐 치수의 크기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써 있는데 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KS 규격, 그 다음에 ISO 표준 규격, 요 두 가지, 왜 두 가지 규격을 얘기해서 하는데 두 개가 같습니다. 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ISO 표준 규격이고, 이 ISO 표준 규격을 KS가 따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일반 치수 설정을 그대로 쓰는 거지 맘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으면 일반 치수 설정을 그대로 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에 단서가 주어지는 것들, 아니면 또 변경 요청이 있는 것들만 추가적으로 변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SO의 표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ISO의 표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ISO에서 일반 치수 표준으로 삼는 건 ISO 규정에서 치수선의 굵기, 치수선의 굵기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0.25 일대의 치수 요소들에 대한 규격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치수선의 굵기가 0.25 일대의 내용을 표준으로 삼는다. 그게 일반 치수 설정이에요. 이 일반 치수 설정에 대한 이제 값들은 안 알려줘요.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면을 그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기가 없어서 나는 못 맞췄습니다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 그거는 억지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도를 공부하면서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ISO가 있는데 뒤에 다시 25가 있다. 이게 뭐냐면, 문자 높이, 치수선의 굵기가 0.25인 상태의 ISO 표준 규격입니다라고 써 있는 게 ISO-25예요. 저게 ISO-25인 이유가 그냥 이름을 내가 ISO-25라고 줘야지라고 오토데스크사가 생각을 해서 준 게 아니라, ISO 규격에 있는 치수선의 굵기가 0.25일 때의 표준 규격에 대한 내용들을 다 여기다 적용해놨습니다 라는 의미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탠다드를 이용을 하면은 ISO-25에 대한 표준 규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ISO-25를 선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표준 일반 제도 규격이니까. 자, 그리고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수정으로 안 들어가고 재지정 선택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재지정은 치수를 설정한 게 아니에요. 임시 설정만 한 거예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던데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개념을 잘못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에 있는 내용은 변경할 게 없습니다. 바꾸시면 안 돼요. 간혹가다가 이제 많이 바꾸는 거, 색상 바꾸시는 분들, 색상이 이제 빨간색으로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바꾼다는데, 우리 치수 도면층이 따로 있죠. 치수 도면층의 색상이 빨간색이죠. 예. 이렇단 얘기는, 치수에 관련된 빨간 색상은 뭘로 관리한다? 예. 도면층으로 관리한다. 도면층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면 도면층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선생님, 바이 블럭으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시는데요.
치수는 요 치수 요소 자체가 블럭이에요. 하나의 블럭. 그리고 이 블럭이 도면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 블럭이 맞아요. 간혹가다 이걸 바이 레이어로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 이걸 바이 레이어로 바꾸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이 레이어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치수에 있어 도면층의 적용은 달라요. 원래 바이 블록이 맞아요. 바이 블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치수라는 요소는 블럭이라는 형태, 치수 요소의 블럭이라는 형태로 기록이 되는 거고 그 블럭이 도면층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블럭의 도면층의 색상을 따라서 바이 블럭으로 가는 거예요. 단계가 좀 여러 번 거쳐요. 좀 복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요구가 없으니까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치수 너머로 연장, 원점에서 간격뛰기 이거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지금 여기 있는 값이 맘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원래 ISO 표준 규격상의 치수 선의 굵기 0.251 때의 치수 너머로 연장되는 선의 길이가 이 정도가 돼야 되고요. 원점에서 간격뛰기가 이 정도로 돼야 돼요. 그렇게 케이스 규격과 ISO 표준 규격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 저게 아무렇게나 넣어놓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순간 뭐예요? 나는 지금 일반 제동 규격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리신 거예요. 왜?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바꾸란 얘기가, 이거를 바꾸란 얘기가, 이거를 바꾸란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CAD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해 자체, CAD를 활용한 제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니까 그런 이제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왜 감점해? 난 제대로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도라는 거, CAD를 활용한 제도라는 게 어떤 룰로 돌아가느냐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정말 심각한 건 이걸 강사들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사들 중에서도 저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선에 있는 내용은 그 어떤 것도 건드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호 및 화살표. 자, CAT 2급 시험에서 유일하게 그 IS 규격을 좀 벗어나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화살표의 크기 2.2. 이게 ISO 표준 규격대로 하면 원래 10D이기 때문에 10D. D는 치선의 굵기예요. 0.25라고 그랬잖아요. 0.25.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2.5가 돼야 돼요. 화살표의 크기가 2.5가 돼야 돼요. 근데 2.2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템플릿에 2.2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그 강사 교육, KPS 주관한 강사 양성 교육에서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내용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 시험 문제 만드시는 분이 문제 제작의 편의성, 그러니까 요 화살촉이 좀 크면은 문제 제작하기 이게 화살촉이 좀 바깥으로 삐져나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심해져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제작의 편의상 바꿔놨습니다. 2.2로.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도 2.2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2.2로 제공이 되니까 이거 변경 없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바꾸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 얘도 바꾸면 감점한다는 얘기예요. 단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거 2.5가 아닌 게 불만이어서 2.5로 바꾸신 경우, 만약에 2.5로 바꿨다. 다른 값이 아니라 2.5로 정확하게 바꿨다라고 하면 이건 ISO 표준 규격에 맞으니까 감점 안 한다고 해요. 2.5로 바꿨을 때 ISO 표준 규격에 맞으니까 감점을 안 한다. 대신 뭐 2.3이다 이렇게 바꿨다. 감점이에요. 대부분 많이 바꾸는 게 여기서 뭐로 바꾸냐면 3.5로 바꾸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감점이에요. 왜? 전혀 ISO 표준 규격도 아니고 뜬금없는 값이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에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의 값이에요. 아니, 그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고.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 이 시험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전산응용 기능사도 이거를 3.5로 하라는 얘기는 없어. 화살표를. 단지 문자 높이가 3.5죠. 문자 높이도 원래 10D예요. 10D. 치선의 굵기의 10배예요. 근데 3.5야. 치선의 굵기가 얼마야? 0.25잖아. 그래서 제가 늘상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저 치수 규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변태 같은 규정이라고. 왜 변태 같은 규정이냐?
A2로 도면을 작성을 하고 출력을 A3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변태 같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CAT 1, 2급을 뭐 A4로 그려놓고 A5로 출력, 뭐 A5로 출력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변태 같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전산능력 기계도 기능사의 그 기준을 여기다 갖다 붙이지 마라. 근데 이게 학생만 갖다 붙이느냐? 일부 강사도 그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가르치는 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시험의 규정을 제대로 모르면 수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해. 자기 마음대로 짐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CAT 2급 가르치는 강사 중에 일부가 좀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좀 많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크기 절대 바꾸시면 안 되고요. 예, 2.5로도 바꾸지 마세요. 아니에요. 건들지 마시고 중요한 거 여기서 꼭 해줘야 되는 거 하나 있죠. 중심 표시. 없음입니다. 이것도 되게 따지고 도는 사람 많은데 그거에 대한 건 앞에서 많이 했고 지금도 사설 너무 기니까 그냥 없음이에요. 다른 걸로 하면 감점이에요. 마음에 안 드세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없음으로 안 했는데 감점했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 시험을 보지 마세요. 간단해요. 시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채점 규정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시험 안 보시면 돼요. 왜? 규정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봐? 그냥 딴 거 해. 딴 자격증 따. 왜 그냥 이미 규정이 정해져 있는 시험에 본인이 껴 들어와 놓고 보겠다고 해놓고 규정이 마음에 안 드니 어쩌니 이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의 제기 좀 하지 마. 그리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KPC는 이의 제기를 왜 받는 거야, 그거를. 받지 마. 그냥 무시해. 묵살해. 그 시험을 그렇게 신뢰를 못하고, 채점하는 거 너희들이 제대로 채점하는지 난 신뢰 못하겠어. 신뢰를 못하면 그 시험 보지 말아야지. 왜 신뢰 못하는데 자격증은 따겠다 그래, 그 자격증을. 그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신뢰를 못하겠으면, 자격증 운영에 관련해서 신뢰를 못하겠으면, 거기 자격시험은 보지 마세요. 볼 거면 믿고 보던가. 봐놓고, 궁시렁 보지 마요. 그런 분들은 안 보는 게 맞아.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자, 문자 스타일 여기 스탠다드 있고, 요 뒤에 땡땡땡 눌러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돼요. 중요한 거, 앞에 골뱅이가 있는 굴림을 쓰시면, 안 된다. 자, 그래놓고 적용. 그 다음에 닫기. 그 다음에 문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그쵸? 노란색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나와 있죠. 그림 색상으로도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문자 높이. 요거 바꾸시는 분들 계신데, 문자 높이 바꾸라고 얘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2.5가 표준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10D. 0.25일 때 10배. 2.5. 이게 표준이에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달라지면, 0.1이라도 달라지면 감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정렬. 반지름 치수 여기 바깥으로 나온 거 보면 수평하게 전개가 돼 있죠. 이렇게 되면 ISO 표준으로 해야지 이렇게 딱 꺾여서 수평하게 전열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자, 맞춤은 수정할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반지름이나 지름 치수가 원래 내부로 기입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치수 피치 축척. 뭐예요? 축척이 얼마야? 1:2. 지금 제가 여기서 세팅한 거예요. 여지껏 세팅했던 거예요. 뭐 이제 기본 배설표에서 이게 2.2니 뭐 문자가 2.5니 아니면 여기서 이제 요게 IS 표준인데 저게 어디 기준? 출력 기준. 출력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축척을 1:2로 하면 절반으로 다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출력 기준으로 사이즈가 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줄어들고 문자 크기도 지금 2.5인데 1.25로 출력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치수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ISO 표준 규격과는 출력이 됐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도면에다 축척을 1:2로 적용을 할 거다. 그러면 반대로 치수는 2배를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게 2배를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축척 사용에 뭐예요? 축척에 있는 역수가 들어간다. 그렇죠? 역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그 역수인 2가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단위 가서 자, 요거 간혹 가다가 윈도우 바탕화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직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틀린 거 처리됩니다. 10진로만 두셔야 되고요. 정밀 또는 소수점 8줄짜리까지 요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한다. 왜? 미세하게 틀린 거라도 다 잡아내기 위해서 해주시고, 만약 요거 안 하고 미세하게 틀린 거 못 잡아내신 분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딱 해서 소수점 하나도 표현 안 되게 해놓고, 아니 거기 치수 정확하게 34가 나왔는데 막 여기 34가 나왔는데 근데 여기 34.00000 해서 1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34가 나와요. 본인이 소수점 표시가 안 되게 해놓고 34가 나왔는데 그 34가 맞는데 틀리게 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징징징 대지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뭐예요? 8줄짜리까지 표현되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소수점짜리 수 뒤에 0일 때는 표시 안 되게 하려면 영억제에 후행이 체크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각도도 별도로 소수점 8줄짜리까지 영억제 후행을 체크해 주셔야죠. 네. 자, 그럼 설정 다 했으니까 확인, 그 다음에 닫기 누르고, 그 다음에 현재 도면층을 뭘로? 치수로 바꿔줍니다. 이제 치수 기입할 거니까. 네, 치수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입된 건지 여기랑 똑같이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DLI. 여기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찍은 거죠. 요거 찍을 때 이렇게 찍는 분들 계세요. 여기 찍으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여기 찍으시는 분들. 안 돼요. 무조건 최일 바깥을 찍고 이렇게 빼주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치수선과 이제 외형선, 최외곽 사이에 치수 문자가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 간격으로 기입하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강사 교육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살짝 더 뗄까요? 이렇게. 이건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눈대중으로. 저 같은 경우는 눈대중으로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수 문자 높이가 하나가 5니까 3개면 15고 15보다 좀 커야 되니까 옵셋 18? 18 너무 큰가? 18 정도 이렇게 떼가지고 DLI 이렇게 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기입하면 제가 보여드리면, 자, 보면, 자, 여기 마찬가지로 제가 치수 하나 놔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갔죠? CO 이 사이에 치수 문자 2개. 이렇게 하면 이제 2개, 대략적으로 이제 2개. 자, 더 올라가면 3개. 4개까지는 안 들어가죠. 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적절한 간격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제가 이제 CAT 시험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제 나름대로 문자 2-3개가 들어가는 정도의 이제 간격값을 값으로 정해가지고 저는 딱딱 맞춰가지고 기입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거 너무 피곤해요. 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눈대중으로 하더라도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나중에 배치할 때 걸리적거릴까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치수 기입할 때 요렇게 하세요. 자, 이거 치수 문자 2개 안 들어가죠. 요 선하고 요거 사이에. 치수선하고 외형선 사이에 2개 안 들어가잖아요. 감점이에요. 이거는 그때 강사 양성교육 때 얘기했어요. 이건 감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기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여기 여유들이 많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배치 작업할 때 뭐 걸리고 뭐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야. 애당초 그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안전빵으로 이렇게 붙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면을 깔끔하고 잘 정리되고 정돈된 상태로 만들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뭔가 틀릴 거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이상한 형태로 작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면 그리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기입을 할 때도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TLI에서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치수 문자 하나 들어갔어. 대략 2개 들어간 것 같아. 2개부터 약간 더 벌려주지? 이 정도 기입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이게 오래 걸릴 정도면 지금 캐드를 컨트롤하는 실력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에 응시를 하는 게 아니라 캐드를 좀 더 자유롭고 편하게 쓸 수 있게 연습을 더 해야지. 이런 거 하나, 치수 배치하는 거 하나, 저렇게 치수를 깔끔하게 배치하는 거 하나 자체가 어렵고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할 건데?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부담이 된대.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못하는 게 맞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일 못해. 못한다고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DLI. 여기서 이제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치수 문자 2개라니까, 딱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치수 문자 하나, 둘. 그게 아니라, 답답한 사람. 이 선과 이 선 사이에 2개가 들어가, 2개에서 3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건 제대로 된 거 아니니? 야, 이해하는 이해 수준이 참 대단하다. 온갖 억지를 부리지 말고 얘 선과 이 선 사이에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요만큼 올라왔을 때가 한계야. 대충 문자 하나 들어가잖아. 저기 대충 하나 들어갈 거잖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지. 그러면 살짝 더 띄워줍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빠르게 가요. 그리고 옆에 거는 아니 난 이거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땅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왜 꼭 얘는 삐딱하게 가는데 이렇게? 아니 본인이 생각했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열이 딱 일렬로 안 맞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본인 눈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게 뭐 문제 돼요? 문제 안 되겠지. 지저분해 보이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치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도면 그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렬하는데 어마무시한 능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땅 찍고 얘랑 맞춰야지 해가지고 여기서 땅 찍어주면 끝나는 거잖아.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어려울 정도면 떨어져야지. 그렇잖아. 고작 이런 게 어려울 정도면 시험에 떨어지는 게 맞다니까. 왜 그 사람이 합격을 해야 되는데 마치 모든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합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자격 시험이야. 능력이 안 되면 떨어져야지. 자, DLI. 자,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 찍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여기 그냥 툭 찍어주면 되잖아. 어려워? 이게? 그럼 같은 높이로 쫙 맞잖아. 응? 쫙 맞잖아. 그리고 이게 얘기 나온 김에 난 도저히 이해. 이렇게 다 그렸어. 다 그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틀어놓는 이유는 무슨 심보야? 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틀어놔. 나중에 어디서 틀어지냐면요. 배치할 때 틀어져요, 배치할 때. 배치할 때 틀어지는데, 뭐 이것저것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트는데, 이런 사람들 나중에 회사 가면, 큰일 나요. 아무리 배치해서 맞춘다고 해도 이거는 절대 트는 게 아니에요. 모형에서도 이건 위치를 안 맞추고 트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CAD 작업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이거 틀어놓은 사람들은 그냥 실격시켜야 돼. 다른 거 다 맞게 했어도.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니 그걸 왜 틀어?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에 지시선. 오랜만에 지시선 나왔죠 또. 지시선 이제 쓸 수 있는 명령이 여러 가지 있죠. 이제 LEAD 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시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툭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교 끄겠죠. F8 끄고 이렇게 툭 뺀 다음에 여기서 난 정말 진짜 너무 웃긴 게 강사가 F8 해가지고 여기서 한 번을 더 찍어. 그리고 나서 주석을 써요. 왜 그러지? C20 C20 이렇게 써. 이거 왜 한 번 더 빼?
이거를 더 빼면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얘를 이렇게 하잖아? 이게 된다? 내가 얘를 옮기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내가 얘를 옮기잖아요. 이 글자를 옮기잖아요. 이 선의 각도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해놓잖아요. 내 고참이 나한테 욕 바가지로 해요. 근데 희한하게 실무에선 이렇게 쓴 사람 없어요. 지시선 요거 한 번 더 빼는 사람 없어요. 실무에는. 왜냐면 본인이 힘들어지거든. 어떤 바보가 본인 일하는 게 힘들어지게 일해.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강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너무 여백이 기니까 요거 잡아다 이렇게 빼요. 앞으로 당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기거든요. 이거 잡아다가. 이걸 당기는 게 아니라 글자를 앞으로 당겨요. 이게. 아이고. 자꾸 실수하는데 글자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요. 잡아다가. 이렇게 당겨 놓는데 얘에서 이제 요 각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하고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S 스트레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이거 관리하기가 힘들어진다고요. 실무에서 절대 자기네들 힘들게 일 안 해요. 근데 학원 강사들이 죄다 이렇게 가르치나. 와, 나 그거 학원 강사들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염을 토해. 제가 발견한 영상 몇몇 개에다가 이제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얘기를 했는데 말해도 안 들어.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참고하지 않던데? 그냥 쌩까는데? 아니 왜 애들을 다 바보를 만들어놔? 이거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쓰게 만들어놓지? 자, 그리고 이제 리더 쓰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건 이제 퀵 리더죠. L이. 퀵 리더 쓰실 때는 반드시 S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S 설정 들어가서 부착 가셔가지고 맨날의 행위의 밑줄을 반드시 체크해줘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 리더 쓰는 게 더 편하다. 그쵸? 네, 리더 쓰는 게 더 편해요. 자,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찍고 이거 여기 찍으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감점입니다. 네. 이게 여기 꼭 가운데는 아니어도 돼요. 뭐 중간에 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이걸로 감점 안 해요. 어쨌든 못따기 이 면의 중간에 있어야 돼요. 요 꼭지점이 아니야. 꼭지점에 붙이는 분들 계세요. 그럼 감점이고 다시 L이 S 부착에 매너랭의 밑줄 상태에서 여기 저는 중간점을 잡거든요. 저는 중간점 옷을 켜놓고 쓰니까 F8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선 더 그릴 수 있게 나오거든요. L이도. 근데 이게 한 선을 더 그리는 게 아니라 아까 리더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냥 여기서 한 선을 더 그리는 게 아니라 엔터를 치고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문자폭에 물어보는데 문자폭은 입력 안 하고 엔터 한 번 더 치고 여러 줄 문자 나왔을 때 여기다가 C20 한글이네요. C20 이때 C 대문자 써야 됩니다. 소문자 쓰시면 이것도 감점이에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규정이에요. 제도 규정이에요. 못당이는 대문자 C로 표기합니다. 소문자 C를 쓰시면 그것도 감점이다. 자, 그리고 엔터.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얘도 전 이렇게 안 해요. 원래 이게 못따기 같은 경우는 이 못따기 면에 직각으로 각도를 놔야 돼요. 손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XL, PER 퍼펜디큘라로 얘랑 직교가 되게 해서 얘를 가운데다 놓고 그다음에 높이도 전 여기랑 맞춰요. 딱 깔끔하게 끝나라고. 높이도 맞추고 L이 땅 여기서 엔터 그냥 더 안 그리고 문자폭 없이 하고 그 다음에 C20 그 다음에 엔터 그럼 이렇게 틀어져요 살짝. 지는 특징인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주느냐 무브 얘 글자 잡고 엔터. 자, 여기서 요 점이 여기에 오도록 위치까지 옮겨줘요. 그래서 저는 요 지시선의 요 선이 얘랑 딱 직각이 되게 그리고 요 문제도 보면 딱 직각이 되게 해놨어요. 이게 FM이에요 원래. 직각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거까지는 바라지 않아. 저 직각 맞추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지시선을 쓸 때 제대로 씁시다. 수평하게 선을 한 번 더 그리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제발 강사님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그 한 번 더 선을 그리는 건 나중에 뭐 할 때 쓰냐면 그 기하공차 할 때 써요. 기하공차. 기하공차 할 때 저 한 번 더 꺾는 선이 필요해요. 그때 써요. 그때. 그래서 기본 2번 꺾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왜 저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만 똑같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막 쓰고 막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없어져야 돼요. 제대로 개념을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하고 제대로 된 개념으로 제대로 가르쳐야지. 아니 왜 애들을 다 바보탱이를 만들어내요. 바보탱이를.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게 있죠. 최근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제 요 위에 이제 이렇게 아이콘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시선이라는 저거를 명령어를 못 외우니까 요새 이제 이걸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 예전에는 없었는데 별로. 근데 얘를 쓰면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멀티 리더라고 하죠. 여기서 밑에 보면 이제 멀티 리더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단축키로는 이제 MLD예요. 저거 단축키가 있어요. MLD. 예. MLD를 하시면 돼요. 저 위에 아이콘 누를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얘를 그냥 한번 써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가 좀 다르죠? 뭐가 이상한데? 그죠? 이렇게 딱 클릭하고 나니까는 뭐 지선 연결 위치점 클릭하고 나니까 뭐 이제 뭐 20 바로 글자 딱 쓰게 나오네. 근데 글자도 되게 쪼까하게 나오는데 뭐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예, 왜냐하면 얘는 치수 설정을 안 따라요. 멀티리더는. 그래서 얘는 MLD를 쓰기 전에 MLS를 먼저 해줘야 돼요. 네, 다중시선 스타일 관리자 이거를 먼저 해줘야 돼요. 이걸로 또 한 번의 치수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무에서는 이걸 안 써요. 왜냐하면 설정을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치수 설정, 같은 설정.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학생들은 쓴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설정 이제 여기 딱 눌러보면 지선 추가 제거 설정이 없죠. 여기는 없어요. 이 화살표 있으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눌러보면 안 나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콘으로 이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정이 이제 설정을 하려면 이제 MLS 요 MLS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했고 이제 제 영상 때문인지 그래도 옛날에는 좀 설정을 좀 엉터리로 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설정을 좀 제대로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스탠다드니까 기본 문자 있고 여기서 수정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뭐랑 맞춰야 되냐면 내 치수 설정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처음에 지선 형식이 나오는데 직선 형태 맞고요. 이제 색상은 그냥 바이 블록 두시면 됩니다. 치수하고 똑같은 거니까. 치수에서도 치수하는 색상은 바이 블록으로 돼 있어요. 요건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근데 화살촉의 크기가 우리 이제 시험에 얼마나 돼 있다 그랬어요? 2.2. 2.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선 끊기 돼 있는데, 이것도 0.125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작고, 0.625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거는 안 바꿔줘도 그지 감점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맞춰야 될 건 이제 화살표 크기 2.2 아니면 2.5도 맞는 걸로 해줄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ISO 표준은 2.5예요. 화살표의 크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지선 구조 내용. 여기 Y 되고요. 이제 요거는 크게 상관없고, 지선 수는 크게 상관없고, 그냥 두시면 되고, 이제 문자는 요 내용에 있고, 그 다음에 지선 구조에는 보면 뭐가 있냐면 주석. 이거 뭐예요? 우리 이제 주석 축척. 요거 이제 축척 적용하잖아요. 요거를 똑같이 2로 두셔야 돼요. 얘도 2배 키워줘야죠. 똑같은 치수 요소고. 그쵸? 그리고 내용 가서 여기 이제 문자가 나오는데, 이제 문자 스타일, 스탠다드. 스탠다드는 우리가 이제 여기 굴림 지정해놨으니까 요건 스탠다드 똑같이 돼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문자 어떤 수평 유지고 문자 색상 노란색으로 가야죠.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문자 높이는 2.5로 똑같이 가야죠. 네, 거기 2.5로 돼 있으니까. 이걸 다 일일이 잡아줘야 된다니까 내가. 네. 그 다음에 지선 연결 지금 요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왼쪽 부착 오른쪽 부착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요거를 어딨냐? 맨 아래 행의 밑줄. 요거. 그쵸?
요거 오른쪽 부착도 맨하행의 밑줄. 연결선 간격 이게 너무 작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0.009, 0.9는 너무하고 625 너무 큰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닫기. 그 다음에 에리 찍고 그 다음에 에리래. 에리가 아니지. 요거 한 다음에 이제 MLT죠. MLT. 왜 에리를 했지? 에리는 퀵리더인데. 이렇게 하고, 그쵸. 이렇게 하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컴뻑 할 때, C20.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랫줄에 갔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얘랑 차이가 없잖아요. 화살표 크기도 똑같잖아요. 이걸 다 맞춰줘야 된다고 내가. 그러니까 멀티 리더를 쓰겠다라고 하면 말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저거 쓴다고 해서 감점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멀티 리더 쓰신 분들이 나 감점 당했어요. 멀티 리더 써서 감점을 했나봐요 라고 하는데, 멀티 리더를 써서 감점하는 게 아니라 멀티 리더 스타일을 제대로 안 맞춰서 감점을 해요. 감점되는 게.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힘든 길을 가냐고. 실무에서 이걸 왜 안 쓰겠어? 힘든 길이니까. 왜 굳이 이걸 칫솔정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이 오토데스크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아니, 얘도 치스의 요소고, 똑같은 치스 설정으로 갈 건데, 왜 따로 가? 왜 설정을 또 해야 되냐고. 치스 설정 했잖아, 아까. 그래서 저도 저걸 안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요거 외형선으로 돼 있다든가, 색깔은 다 똑같이 나오는데 도면층이 외형선으로 돼 있다니까, 요 지시선도 치수의 일부입니다. 치수 도면층에 있어야 돼요. 지시선은 외형선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요 글자만, 저기 지시선에 있는 글자만, 다시 원래대로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퀵리더나 리더로 하면은 요거 따로 글자 따르거든요. 이 글자를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치수에 관련된 글자는 문자가 아니에요. 치수에 있어야 돼요. 네, 만약에 저걸 문자로 보내신다면 그것도 감점입니다. 주의하세요. 이 지시등도 이제 나올 때마다 저게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요번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DLI. 자, 엔터. 이렇게 하고 저랑 간격, 그쵸?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잡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얘랑 맞춰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 자, 여기도 이제 해보면, 제가 단계적으로 이거 할 때 하나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간 더 이렇게 하는데, 해보면 나중에 이제 요거 하나 배열하고 나면 얼추 이제 길이가 보이잖아요. 저거랑 비슷한 길이. 그쵸? 얘는 옆에 찍었으니까, 얘랑 똑같은 높이. 이러고 끝난다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 오래 걸리지? DLI? 해가지고, 여기도 뭐예요? 얘랑 같은 높이, 같은 거리 띄워주면 되잖아. 그쵸? DLI 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여기 옆에 라인 선 길이 보이잖아요. 걔랑 얼추 비슷해 보이게 하나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금방금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잡고, 이렇게. 대충 한 요 정도에 맞춰주면 되나? 요 정도에 맞춰줄까요? 그리고 이제, DAL. 자, 여기서, PER. 퍼펜디큘러로, 이렇게 해서, 요 위치에 맞춰줘야지. 이렇게 맞춰줄까요? 그러면 얼추 이제 됐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 저는 여기를 딱 맞췄어. 문제도 여기 딱 맞춰져 있잖아요. 딱 맞췄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 성격이야. 이거는 그때 강사행성 교육 때도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맞추기 힘드시면 이제 얘만 옮길게요. 얘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도 얘는 가운데 있어야겠죠. 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긋나게 돼 있어도 이건 감점하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저것까지 여러분들이 힘들게 맞추실 필요는 없다. 저는 맞추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도면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더 깔끔해. 깔끔하잖아요. 저는 도면이 깔끔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채점하시는 분이 이제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 딱 일치하지 않는 것. 대신에 이제 이거는 감점이죠. 치수 보조선. 예, 겹쳐 있는 거 이렇게. 예, 그쵸? 저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는 이제 선택하고 컨트롤 1번 특성창 띄워가지고 여기서 치수 보조선 1, 2를 전부 꺼주셔야겠죠? 반드시 꺼주셔야 된다. 지금 제가 요거 치수 보조선 끈 게 뭐예요? 저게 재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재지정을 뒤치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재지정을 해가지고 재지정을 똑바로 쓰시는 분들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누가 요새 여기서 재지정 버튼 눌러가지고 설정을 바꿔놓고 그걸 이제 여기 치수에다 업하고 그런 미친 짓을 요새 누가 하냐 이거지. 그걸 해서 안 되는 짓은 아니지만 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고통에 빠지는 나락에 빠지는 그런 행위를 하냐 이거지. 남들은 쉽게 재지정을 하는데 나 혼자 저렇게 힘들게 굳이 뒤치고 들어가서 재지정 버튼 누르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고 또 가서 재지정 끄고 이런 미친 짓을 왜 나 혼자 하고 있냐 이거지. 왜 나 혼자 하고 있냐? 강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걔를 그렇게 가르쳐놨으니까. 아니 그게 몇 년 저 재지정 버튼 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수정하는 게 도대체 몇 년대 방식이야. 10년도 넘었어. 안 그런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10년이 뭐야. 한 20년은 넘었겠구만. 그렇게 재지정을 그렇게 안 쓴 지가 한참 됐어. 한참.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니? 내가 그때 배워서? 저는 그때 안 배웠어요. 저도 도스 시절부터 배웠다니까. 캐드. 나도 도스 시절부터 배웠어. 근데 왜 난 그렇게 안 가르칠까? 강사면 강사답게 시간이 지내고 기술의 양상이 달라지면 그걸 학습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최신 트렌드, 최신 기술 그런 것들을 알려야지. 옛날에 고리타분한 방식, 요새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거, 비효율적인 방식 고스란히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 본인이 강사로서 노력해야 될 건 뭘 노력하고 있는 건데 대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새 재지정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는다. 제발 특성창을 통해서 재지정을 하는 방식을 잘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가장 효율적이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치수 기입하고요. 치수 기입까지 다 끝나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얘는 제발 반드시 꼭 델리트 지워주세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치수 기입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배치로 가서 배치. 자, 여기서 LIMITS 리미츠. 자, 0,0에 그쵸? 297,210. 자,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REC. 자, 0,0에 297,210. 엔터. 자, 이렇게. 자, 리미츠 영역을 그려주고, 옵셋 10. 그쵸? 이 리미츠 영역 안쪽으로 한 칸 띄워주고, 이제 리미츠 요 영역은 반드시 델리트 치워주세요. 반드시. 안 지워줘도 됩니다! 라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 안 지워주면 큰일 납니다. 예. 왜? 감점되니까. 자, 요거 선택하고, 얘는 도면층 0번입니다. 예, 0번 도면층으로 바꿔주고요. 지금 요거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익스플로드로 깨세요. 깨고, 자, 요거 가지고 표절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런 분들 계세요.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30, 25 해가지고 선 두 개로 따로 나눠 그리고 얘를 카피 해가지고 이제 한 칸 높이 8이라고 이제 8, 16, 그다음에 24
뭐 이런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끊어 그리고 이렇게 겹치게 요 렉탱 안 풀고 겹치게 이렇게 놓으시는 분인데 자 여기서 이거 겹치면 이거 제가 도면층을 0번으로 바꿔도 겹친 건 겹친 거예요. 자, 중복선입니다. 중복선으로 감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땅 끊어 그리시면 예, 선 연결 틀림이에요. 이건 한 선이어야 돼요. 연결 틀림으로 감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걸 다 일일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겹쳐가지고 그려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러세요. REC 골뱅이 30,8 REC 골뱅이 25,8 루브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 정말 이해가 안 갔어. 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이 하는 얘기 다 그거야. 아니 똑같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있잖아. 여기하고 여기가 선이 하나면 된다고. 넌 선이 2개잖아. 용량이 2배라고. 파일 용량이 2배라고. 거기에 여기는 선이 2개가 겹쳐 있어요. 여기도 선이 겹쳐 있고요. 여기 선이 왜 3개가 있는데? 아니 남들은 다 도면이 가볍고 심플하게 돼 있는데 왜 네 도면만 무거운데요? 회사의 하드는 뭐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본인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정해진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CAD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관리 포인트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하기 위해서 자 하나의 선이면 하나로 그립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지. 본인 편하게 하고 싶으면 본인이 회사 차려가지고 본인이 창업을 하고 본인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본인이 규정을 만들고 본인 혼자 일하면 돼. 혼자 다 하시면 되잖아. 왜 남의 회사를 본인 멋대로 들어가서 멋대로 하려고 그러냐고. 거기서 정해진 룰들이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한.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자격증 시험이라는 건 지금 일상적으로 해오는 회사나 그런 이제 제도 시스템에 일상적인 룰들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난 새로운 룰로 하고 싶다. 나만의 룰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혼자 창업을 하시고 혼자 일하시면 돼. 그러면 거기에 본인이 창업했잖아. 자격증 없어도 취직되잖아. 그쵸? 그 자격증 딸 필요 없잖아. 그리고 그 자격증 시험 안 보고 그냥 본인 룰대로 그냥 해서 하면 돼.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러시지? 왜 그럴까? 네, 그러지 마세요. 옵셋 8. 자, 한 칸은 높이 8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옵셋 8에서 이렇게 다중 M을 안 했네요. 선택하고 다중 M. 그래서 2번, 3번. 그죠? 이렇게. 옵셋 30. 이렇게. 괜히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도면의 용량을 줄이고 트림 엔터 자르고 그다음에 관리 포인트를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저는 이제 디텍스트를 쓰니까 DT 자리 맞추기 J 중간 중심 MC. 자, 그다음에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두 점 사이 중간 해가지고 여기 그다음에 대각에 여기 해서 가운데를 딱 선택을 하고 문자 높이기 3이죠. 3 엔터. 회전각도 없고 엔터. 자, 커서 깜빡깜빡 뜰 때 반영 전환해서 수, 험, 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엔터 두 번째도 끝내고. 자, 여기 작성된 글자는 무슨 도면층? 당연히 문자 도면층.
자, 그 다음에 한영전을 해서 카피. 자, 선택하고, 여기 가운데 삽입점, INS죠. INS 엔터. 자, 삽입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에서 2점, 그 다음에 2점. 그렇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카피. 자, 요 두 개 다 선택을 해서 한 칸씩 내려주면 돼요.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한 번 복사, 그 다음에 두 번 복사. 그래가지고, 여기, 이름, 1자, 후원번호 적어주시고, 본인 이름 작성하시고, 일자 2025.06.14. 시험 문제 요 구분자는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 저거 다시로 한다든가 뭐 그러면 다 감점이에요. 요구된 요구 표현 형태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양식은 다 그렸고 줌올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뷰포트를 통해서 이제 모형 그림을 갖고 와야죠. 그래서 MV. 뷰포트 3개 있으면 되죠. 3. 그리고 오른쪽을 좀 큰 걸 쓸 겁니다. R. 그 다음에 여기 틀 안쪽 코너 잡아서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오죠. 자,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이제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평면도가 정중앙에, 요 화면이 정중앙에, 여기는 정면도가 정중앙에, 여기는 우측면도가 정중앙에 이렇게 여기에 놓고요. 빈 곳 더블 클릭해서 페이퍼 스페이스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뷰포트 3개를 모두 선택을 해서 여기서 다양함 돼 있는데 여기서 1대2. 저 문제 1대2라고 돼 있죠. 짱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 자, ESC. 자, 여기 아래쪽에 요거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이 좀 좁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요 정도 여유 문제 보고 적당히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제 페이퍼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아래쪽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올려주고, 여기서 글자가 이렇게 잘리는 형태가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게 공간을 내려면 이렇게 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요 높이를 좀 올려주셔야 돼요. 칸 사이즈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글자가 안 잘리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 거리가 지금 여기는 상당히 넓은데 여기는 상당히 좁네요. 그래서 약간 더 뒤로 빼줄게요. 좀 저기 넓게, 여기 앞뒤가 좀 넓게 이렇게 하고 여기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평면도는 여기서부터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좁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충분히 올려줘서, 근데 너무 올리실 필요 없고 요 사이에 얘하고 얘 사이에 요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요 위가 여기보다 조금 넓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떨어진 거리 좀 보고, 높이는 얘랑 어차피 맞출 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빈 거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수평하게,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수직하게 맞춰야겠죠. 이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MV, SET, UP. 물론 이제 MV 셋업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제가 중간에 한번 하긴 했었는데 저는 그 방식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에서는. 왜냐면 MV 셋업의 기능을 제대로 익히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똑같이 저랑.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MV 셋업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맞춰도 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다른 방법을 더 선호를 할 거예요. 그게 더 쉽고 편해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그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저는 이제 그건 다른 강사님들이 이제 하는 편법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그거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 실무도 그렇게 써요. MV 셋업이라는 게 그렇게 쓰기 편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능을 더 많이 써요.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기능을 더 실무에서 많이 쓴다. 이제 그건 여러분들 선택을 하고, 저는 그냥 다른 강사님들 그거 가르치니까 저는 MV 셋업을 제대로 써라 라는 개념으로 MV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MV 셋업하고 정렬이죠. A 엔터. 그 다음에 수평 정렬 먼저 할게요. H 엔터. 자, 그래서 정면도 오셔가지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 해가지고 좀 바닥에 있는 끝점, 아니 중심선의 끝점을 잡고요. 중심선의 끝점을 잡고 여기 와서도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중심선의 끝점을 잡아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중심선 높이를 딱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정렬, 얘하고 수직 정렬이죠.
자, 여기서 V 엔터 바로. 그 다음에 정면도 오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선의 끝점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 제일 왼쪽에 있는 선의 끝점을 잡아서 딱 수직 정렬 맞춰주고요. 이렇게 다 맞았으면 ESC로 명령 종료하고, 자, 여기 빈 곳 더블 클릭해서 페이퍼 스페이스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뷰포트 틀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도면층에서 뷰포트는 다 어디로? 뷰포트라는 도면층으로. 색상이 틀렸네요. 6번 선홍색으로 되어 있네요. 요러면 요거 감점이에요. 그렇죠? 도면층 설정 틀림으로. 이전 영상에서 제가 뭐 잘못했는데, 모형, LA. 요렇게 되면 틀린 거죠. 요거 선택해서 왜 잘못했지? 자, 3번, 4번, 하늘색. 하늘색으로 바꿔줘야죠. 만약에 저렇게 틀린 거 발견되면 나중에 수정해 주시면 돼요. 영상은 다시 안 찍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갈게요. 이대로 넘어가서 제가 틀리면 틀린 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층으로 보냈으니까 이제 도면층을 여기 두 번째 아이콘 프리즈, 이게 첫 번째 써도 되고 세 번째 써도 돼요. 저는 두 번째 프리즈를 해가지고 얼려주시면 테두리들이 사라지죠. 이렇게. 그러면 작업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뷰 타이틀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인서트 I 엔터. 자, 현재 도면에서 이거 최근으로 돼 있냐, 뭐 현재 도면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현재 도면에서 타이틀, 이걸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적절히 문제 보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이 정도 위치 놓으면 될까요? 이 정도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갖다 놓은 뷰 타이틀은 0번 도면층을 0번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여기 있는 거 복사해 오시면 돼요. 카피. 요거 선택해서 이렇게 직격 끄고, 가운데 쪽에 하나, 위쪽 가운데 쪽에 하나, 아래쪽 이렇게 뒤쪽에다 이렇게 하나 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글자 크기가 안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고, 지금 제가 이제 확대 이렇게 축소된 상태에서 그냥 막 배치하다 보니까 좀 간격이 좀 멀찍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 충분히 확대를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간격을 좀 맞춰줘요. 좀 간격을 좀 줄여줄까요? 위치도 좀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얘가 문자 높이가 3이잖아요. 이제 컨트롤 1을 눌러가지고 이 문자를 선택을 하고, 높이를 여긴 3.5로 돼 있으니까 3.5로 수정을 하고요. 그럼 이제 글자가 커지죠. ESC 눌러서 아래 글자 선택하고, 여긴 또 2.5잖아요. 여기 높이를 2.5로 수정을 합니다. 그런 거 다 맞춰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해서 한행 전원에서 정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축척, 이게 축척이에요. 축적이라고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축적이라고 썼으면 오타는 아니에요. 애당초 이거를 명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축척입니다. 축적이라는 건 도대체 고기 산적도 아니고 어디서 나온 거죠? 축척하고 1/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어떻게 해요? 카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F8 눌러서 수평하게 당겨서 이 정도 위치, 약간 더 뒤로 가는 게 맞나요? 이렇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저런 위치 한 이 정도 맞나요? 이렇게. 근데 이거 이제 저는 이제 공간 다 충분하잖아요. 충분한데 이제 공간 모자란 경우에 이제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를 지금 제가 대충 보여드리면, 이거 공간 모자란다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틈새에 공간 없다고 얘를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겹쳤으니까 됐잖아 라고 하신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안 겹쳤잖아, 안 겹쳤는데 뭐가 문제인데 왜 이거 가지고 태클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서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아예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놔요. 이게 얘 밑에 있잖아, 됐잖아, 뭐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안 다르게 느껴지면 그게 사람이에요. 얘하고 이게 안 다르게 느껴진다.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 정상적인 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분은 같지 않으면 어때요? 내 맘이지.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해요. 도면을 네 맘대로 할 거잖아? 너 혼자 하라고. 왜 자격증 따고 있냐고. 아, 뭐 제도 규격을 뭐하러 맞추니? 네 맘대로 하지? 이거잖아요. 아니, 달라도 적당히 다르는 거지. 저도 지금 정확하게 뭐 몇 미리 요 위치에서 이거 여기까지 몇 미리 이거 맞춘 게 아니잖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맞춘 거잖아요. 그래도 얼추 비슷한 거라는 건 있는 거지. 그래 놓고 난 잘했대. 그게 잘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잖아. 귀찮은 거잖아. 짜증나는 거잖아. 맞추기 못하면 어떤 분들 선생님 왜 이렇게 사람을 곡해하세요. 맞추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면 안 된다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해. 그게 힘든 거면 아직 넌 시험 보러 가면 안 돼.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야, 그게 힘든데 왜 시험 보러 가냐. 그게 아무것도 아닌 쉬운 거여야지. 좀 위치 좀 안 맞으면 이렇게 쪽쪽쪽 조정해가지고 맞게 맞출 수도 있고 그런 능력치가 있어야지. 그런 능력치가 없는데 왜 자기 시험 보러 가. 마치 자기한테 자격시험이 당연히 모든 걸 맞춰줘야 되고 주어줘야 된다. 자격시험은 자기를 위한 혜택이어야 된다. 왜? 내가 자격시험에 돈을 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냈어도 응시료를 냈어도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에 맞추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싫다? 그럼 돈 내지 말고 자격시험 안 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건 바꿔줘야겠죠. 정이 아니라 평. 저거 안 바꾸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확인하시고, 여기 우측.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뷰 타이틀까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 선정률 축적. LTS죠. 예, LT 스케일.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 0.25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이제 뭘 세라 그런다? 예, 중심선의 짧은 선, 단선이죠. 정확히 말하면 단쇄선이죠. 단쇄선. 요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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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네. 여기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네. 하나 둘 세 개 맞고 여기 세 개 맞고 여기 개수가 안 맞네요. 그러면 좀 더 줄여볼까요? 0.24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오케이 0.24 정도 맞추면은 문제랑 단쇄선의 개수가 비슷하게 맞네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스케일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출력 설정. 여기서 이제 PAGESETUP 쓰죠. 자, 여기서 이제 출력 프린터는 DWG2 PDF 비슷한 거 많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출력 설정에 대한 거는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들 응시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스크린샷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이건 거의 이제 보너스로 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ISO 전체 페이지도 A4에 210이 아니라 297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플롯 대상은 범위로. 그 다음에 플롯의 간격 띄우기는 플롯의 중심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지 플롯 축척은 1대1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롯 스타일 테이블은 모노크롬으로 지정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확인, 그 다음에 닫기. 자, 마지막으로 Z 엔터, A 엔터 하고, 자, 컨트롤 S 꼭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저장한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겠죠. 뭐, 이전 영상부터 지금 이 영상까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설들을 했는데, 사설들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응시생들, 여러분들 학생분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학생들 분들이 듣기엔 상당히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영상을 찍는데 학생의 편을 듣지 않고 왜 시험의 편을 들고 있느냐? 너는 남의 편이구나. 우리한테 좀 편하게 해주고 그러면 좀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일부 강사님들이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행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기술, 그리고 제대로 된 지식,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거지. 투상을 몰라도 돼요. 뭐 어떻게 제도를 얘기했는데 투상이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투상을 못해도 돼. 어떻게 못할 수가 있어요? 하면 좋지.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제도에 대한 규칙, 이건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제도에 대한 이해, 이런 거 당연히 하고 있어야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여러분들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영상 올리기 전이지만, 이거 찍고 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놓고도 아이씨 구독자 수 날라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도 해야 돼요. 이거는 그게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그 사람들을 말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 좋을 거예요. 저는 그거 못해서 못하나요? 저도 그렇게 하면 구독자 수 뭐 많이 늘걸요? 조회수도 많이 올라갈걸요? 근데 그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